안녕하세요. 월드와이드와 진행을 맡은 정한용입니다. 오늘도 또 귀한 분 모시고 월드와이드 대화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모신 분은 이규황 선생님이십니다. 이규황 선생님은 개요의료재단을 창립하셨고 개요의료병원 이사겸 역임하셨고요. 아주 다양한 역할을 하셨는데 대한신인여신학교 회장하셨고 대한법정신의학회, 대한사회정신의학회, 임상성학회 회장을 하셨고요. 환태평양 정신의학회 회장으로서 대외적인 활동을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대한정신병원협회 회장을 역임하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아유, 오래간만입니다. 네, 선생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선생님, 요즘 근황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겠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요? 그저 늙느라 바빠요. 지금 나이가 내일 모레 90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만 왜 이렇게 세월이 빠른지 할 일은 많아요. 아직 젊게 삽니다. 선생님, 우선 정신과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좀 잠깐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래가 우리 60년도 졸업할 때는 정신과라고 하면은 다른 과보다도 좀 낙후됐다고 할까요? 낙후됐다는 말은 좀 안 되고 그 시설 같은 거 병원이. 그래서 이제 제가 정신과 한 계기가 원래가 정신과 저는 적성에 맞아서 했는데 하다 보니까 환자 보는데 좀 걸림돌이 있더라고요. 왜냐면 그때 이제 폐쇄병동이라고 감금병동이라고도 이번 병동을 이제 감금 형태로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제 우리 실습 같은 거 나가면 말이죠. 너무 낙후되고 열악하고 그다음에 이제 인권 문제도 갇혀 있고 그런 데서 이제 답답해가지고 내 꿈을 하나 가졌어요. 내가 이제 정신과 전문의가 돼서 모든 그 지식을 쌓고 그러게 되면은 이 좋은 그 역동 정신의학적인 개방병동을 위주로 하는 병원을 하나 만들어 보자. 그런 꿈을 그때부터 가지고 있었어요. 아마도 이 개요의료재단을 아마 그 당시부터 생각을 하고 계셨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제가 이제 기록을 보면 미국 레트만 병원에서도 수련을 하셨고 국건 수도병원에서 수련을 하셨는데요. 그 당시 의국의 분위기하고 선생님들에 대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대학 생활은 군 생활을 마치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의국 생활은 가톨릭 의대 전임 강사로 가서 조교수 될 때까지 그때가 의국 생활의 아주 그 하이라이트죠. 그리고 이제 그 전에는 전공의 말씀하셨죠. 전공의를 수도육군병원에서 했단 말이에요. 그때는 이제 그 수도육군병원에 여기저기에서 교수님들이 와서 우리를 강의를 해주시고 훈련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이제 그 대표적인 분이 이제 우리 명주환 교수님, 또 돌아가신 남명석 교수님 좀 일찍 돌아가셨죠. 그 다음에 이 세브란스의 김채원 교수님. 그때야 뭐 대학이라는 게 서울대학이 거기 이제 연대하고 고대에 출범하고 뭐 그런 시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병윤 교수님은 뭐 아주 내가 아주 수제자면서 존경에 존경을 하는 우리 교수님이시죠. 그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이제 쭉 강의를 하셨는데 특히 제가 동기부여된 게 명주환 교수님의 자제분 명호진. 명호진 교수님. 그 교수가 이제 미국에서 이지를 공부하고 왔어요. 뇌파. 그때 수도육군병원에 그 이지를 도입을 하는데 그 트레이닝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레터만을 이제 갔어요. 거기서 이제 선출돼가지고. 그래서 사실은 그 이지 공부하러 간 거죠. 가서 이제 그 기계도 이제 인수받아오고, 그러면서 이 군대 생활을 한 거죠. 그리고 의국 생활이라는 게, 아주 지금 의국 생활하는 우리 후배들 보면 부러워요. 너무너무 부럽죠. 그때는 참 외로운 그런 그 공부들을 했죠. 의국에서 독학들을 하고. 그리고 그때는 이제 주로
이 정신 분석에 대한 그래서 이제 돌려가면서 의국에서 그 프로이드의 이제 그 펀더멘털 사이키아트리 맞아요. 이런 거 이제 공부하고 그거 조금 이제 넘어서는 이제 뭐 서리반 스쿨이라든가 호나이 스쿨이라든가 프롬이라든가 에리키 프롬 이런 책을 그냥 읽어가면서 서로 그러면서 선생님들한테 질문을 하고 또 환자한테 그걸 갖다가 이제 응용하려고 애를 쓰는 그런 것이 의국생활이었어요. 알겠습니다. 선생님, 이어서 정신의학 분야 굉장히 다양한 분야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선생님께서 주 관심사는 무엇이셨고요? 또 그 관심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된 그 계기라 그럴까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그 꿈이 이제 초현대적이라 할까요? 그 개방병동을 꿈을 꿨었기 때문에 한마디로 역동정신의학에 아주 굉장히 많이 심취했죠. 그래서 미국에 가서 볼 때 미국이 역동정신의학을 기본으로 한 그런 치료를 많이 하더라고요. 거기에는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정신과 의사가 주축이 돼서 사회사학과, 임상심리학자, 직업요법사 이런 분들이 이제 합동을 해가지고 팀 어프로치, 팀 어프로치라고 그룹 테라피 이걸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됐어요. 그래서 책도 그 짝으로 많이 읽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현재 운영하시는 병원도 그런 시스템을 활용하시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서울대학이나 이제 고대 이런데 오르토독스거든. 굉장히 기본적인 건데 그래도 카톨릭 의대 교수로 교편을 잡고 가보니까 거기가 다이나믹 사이키아트리의 임상의 메카라고 볼 수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요. 그때 사회사학과가 거기 활성화되고 그다음에 재활 정신의학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정신과는 물론 뭐 기본이 돼가지고 거기서 사이코 드라마라는 걸 이제 처음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가기 잘했어요. 거기서 많이 배우고 또 거기서 제자들 많이 가르치고 또 거기서 많은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셨군요. 그래서 이제 다음 저희가 질문 드리는 건 이제 대한식견정신의학회에서의 활동에 대한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초창기에요. 60년도에 참 재건 학회라고 5.16 이후에요. 5.16 그렇죠. 60년도니까 한도하고 그리고 나서 학교들도 이제 재건하고 이제 그럴 때인데 이제 그때 교수님들이 이제 의국을 그때 이제 개척하실 때죠. 그 무렵에 이제 학회가 재건 학회라고 우리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한 40명에서 50명 회원이 출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40~50명이 이제 됐는데 대개 다 이제 군의관들이에요. 그러시겠네요. 그래서 세미나를 하면 전부 군복들 입고 와서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참가한 의사들이 가운이 아니라 다 노란 색깔로 뭐 카키색 군복이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중위 바지 달고 계급장 달고요. 계급장 달고 그리고 들어와서 이제 공부들을 했어요. 세미나를 했는데 이제 주로 케이스 위주로 그 증례 발표 같은 걸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연구라는 게 그때는 별로 없었어요. 연구하는 논문 같은 게 없어가지고 그때 이제 학회지를 만들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 제가 초대 학술부장을 했습니다. 아마 지금도 아마 어느 도서관에 가면 우리가 만든 이렇게 인쇄하는 거 뭐죠? 이 등사기요. 그걸로 해가지고 학회지 만든 기억이 나고요. 선생님, 제가 아까 소개해드린 경력 중에서 한태평양학교 회장을 하셨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신라호텔에서 그 국제대회를 선생님께서 주최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잠깐 설명 드릴 수 있을까요? 그건 뭐 나로서는 아주 굉장한 영광이죠.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국제 무대로 나가서 이 발돋움한 것이 APA, 그러니까 미국 정신의학회 거기들을 많이 갔거든요. 1년에 한 번씩 이제
연차대회 할 때 많이들 가서 공부들 오고. 네. 그리고 왔는데 이제 거기에 이제 그 달려있는 환태평양에 있는 국가들에서 나온 정신과 의사들이 모여서 주로 교수들, 그런 분들이 이제 연구하는 학회가 PRCP라고 해서 Pacific Rim Psychiatry, College of Pacific Rim Psychiatry, 환태평양 정신학회. 그때 한 60명 있더라고요. 학회. 근데 대개 다 교수들이에요. 교수분들이시죠. 그분들이 있는데 내가 이제 거기 학회 회원이 됐죠. 그 이제 미국 정신의학엔 Corresponding Fellow라고 그래가지고 거기 이제 그 매년 참석하는 사람들은 그런 타이틀을 줘요. 그것도 이제 제가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국제 그 정신과 학회라는 게 어떤 건가 하는 걸 경험하기 시작을 해서 그래서 1998년, 97년도에 환태평양 정신학회 회장이 됐어요. 그 선거에서 하는데 이사회에서 제가 그 기억나는 게 지금 돌아가셨는데 후쿠오카 대학의 니시소노 교수님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아주 활발한 환태평양 학회 정신의학회 그 회장을 하셨는데 그분하고 민병문 선생이 이제 한국에서 이교양이 시켜야 된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거기 당선이 됐어요. 그래서 학회 활동을 또 했죠. 하셨고 한국에서도 그 대회를 한번 여셨고 이제 돌아가면서 학회장이 되면 학회장이 소속된 나라에서 학회를 하게 돼 있어요. 의무적으로. 그럴 때 이제 제가 신라 호텔에 아주 대단히 크게 했습니다. 저도 참여한 기억이 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오가나이징 커미디를 해가지고 아주 유명한 그 로이 매닝거가 바로 먼저 회장이거든요. 그분 영향을 내가 많이 받았어요. 그분이 저 캔사스 스테이트의 칼 매닝거가 아버지인데 아들이 로이 매닝거인데 거기 매닝거 클리닉이라고 아주 유명한 병원인데 그게 이제 개방병동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거길 방문을 하고 쇼크를 받아가지고 나도 저런 걸 하나 만들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이제 오래 근무한 병원에 대해서 하고 또 하나 많은 제자를 키운 데 대한 소회를 부탁드리는 질문입니다. 나는 말이죠. 좀 특수한 정신과 의사 생활을 했는데 방랑시인 김삿갓 같은 그 의과대학 생활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서울대학 나왔죠. 고대에서 박사학위 했죠. 고대 또 조교수까지 이병윤 선생이 날 시켜가지고 거기 선생했죠.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연이 돼가지고 민병훈 선생 따라서 중앙대학 중앙대학이 아니라 그땐 캐톨릭이죠. 캐톨릭이셨군요. 캐톨릭인데 전임 강사로 해가지고 조교수까지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또 세브란스의 김채원 선생님이 좀 같이 하자 해서 거기 외래 교수했죠. 그러니까 정말 여기저기 방랑시나 같이 그러다가 부산에 오석환 교수님이 오석환이 부산에도 너 저 임상 강사를 해라. 그래서 이제 박조열 선생, 오석환 선생 그거 했죠. 또 대구 쪽에 또 선생님, 광주에 또 선생님, 김성애 선생님.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전국을 누비셨네요. 대학하고 관계가 맺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노래도 방랑시인 김삿갓 노래 잘합니다. 아주 다양한 곳에 다양한 제자들도 드셨겠습니다. 선생님 이제 정신의학 분야는 저희 말씀을 들었고요. 여러 다방면 활동을 많이 하셨는데 정신의학 분야 이외의 대외 활동에 대한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 참 여러 가지를 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제가 그 만든 병원이 개요병원이 그게 원래 전원지대에 있었거든요. 의왕이랬는데 지금 많이 발전해서 시가 됐지만 그때는 아주 산골짜기예요. 그래서 이제 논이 있고 뭐 야산이 있고 거기에 이제 제가 그 매닝거 저 클리닉을 본따서 하나 만들어야겠다 그래가지고 만든 것이 지금 오늘의 개요병원이거든요.
근데 그때 그 시골에 거기 들어가서 혼자 그 개업을 하니까 중앙대학 교수 그만두고 네네. 그리고 나와서 이제 그게 74년도입니다. 네. 경기도 지역사회에서 아는 사람도 없고 예. 우선.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해가지고 예. 들어간 데가 로타리예요. 예. 국제 로타리라는 게 이제 지금 잘 아시지만 5대 자원봉사 기관 단체 중에 예. 5번째 들어가는 네. 5손가락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예, 예. 근데 그 로타리가 이제 그때 성행하더군요. 네. 거기만 가면 의사도 많이 알게 되고 네, 네. 지역사회 인사들을 많이 알게 예. 돼요. 그때 이제 74년에 로타리 활동을 한 게 지금까지 하는 네. 거예요. 그래가지고 로타리 국제 로타리 이사까지 했어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아주 뭐 대외 활동 많이 했죠. 네, 네. 예, 이사도 오고 뭐 각 나라 다니면서 예. 봉사하고 예, 예. 특히 소아마비 박멸 아이스박스에다가 소아마비 백신 여가지고 다니면서 예, 예. 아프리카의 아이들 가서 주사도 놔주고 예, 예, 예. 뭐 지금도 뭐 저개발 국가 우리도 저개발 국가였지만 우리보다 못한 나라 네, 네. 또 우리는 소아마비 졸업한 지가 80년도에 그렇죠. 졸업했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지금도 한 3개 나라가 아직도 있어요. 예. 나이지리아라든가 아프가니스탄 예, 예. 전쟁하는 나라에 아직도 있는데 지금 거의가 다 박멸이 됐습니다. 네, 네. 그게 보람이에요, 제가. 예, 네. 예. 그러시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뭐 로타리에서 하는 게 이제 교육 사업. 네, 네. 근데 교육은 이제 장학생 주는 거죠. 네, 네. 장학금 줘가지고 하는데 그 로타리 센터라고 해서 7개 대학이 있어요. 예, 예. 유명한 대학이죠. 예. 그 UC 버클리라든가 네, 네. 그다음에 뭐 저 영국의 브래포드 네. 대학이라든가 뭐 그래가지고 7개 대학이 로타리 센터라고 그래서 예, 예. 거기에 이제 그 공부를 시키죠. 네. 국제 평화에 참가할 수 있는 예. 인재들을 기르는 거예요. 예. 거기 로타리 센터에 내가 위원장을 또 하고 예. 그래서 돈도 많이 모고 네. 또 나도 이제 돈을 지금 뭐 하여간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네. 예, 많이 도네이션 했죠. 예. 벌써 이제 한 2년 더 있으면 50년째 로타리 네, 생활을 네. 하시는 그래서 지금 계셨네요. 여기 이거 꼭 달고 다니잖아요. 아, 네, 이게 네, 로타리 마크예요. 예. 선생님 다시 이제 정신과 의사로 돌아가서요. 정신과 의사를 쭉 오래 생활하셨는데 네. 정신과 의사로서 가장 보람 있었던 일을 말씀하신다면? 보람이라는 게 난 제자들 많이 길렀다고 하는데 자부심을 가져요. 예. 학교를 여기저기 많이 가면서 이제 교수 노릇하고 강연하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많죠. 네. 거기에다가 보람이라는 게 이제 우리 개요의료재단 개요병원을 만들면서 90년도에 유일하게 우리가 민간 병원으로서 트레이닝 하스피탈이 수련병원이 됐거든요. 그게 지금 상당히 오래된 거죠. 그러시죠. 거기서 전문의가 지금 한 50명 나오고 있거든요. 그 전문의들이 전부 전문의가 돼가지고 방방곡곡에 지금 해져가지고 잘 들어오고 있어요. 네. 뭐 대표적인 친구들 몇 명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이 우리 졸업생이라고 그래가지고 개요병원이라는 그걸 따가지고 개수나무회. 그래가지고 스승의 날은 다 옵니다. 와가지고 등산화도 사가지고 오고 넥타이도 사가지고 오고 그런 게 보람이죠. 큰 보람이시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교수하는 친구들은 와서 강의도 해주고 지금 레지던트하는 저 수련생들한테 또 임상 경험도 가르쳐주고 이제 이렇게 되니까 아주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러시겠습니다. 큰 보람이시겠습니다. 정신의학과 의사로서 오래 생활하셨는데 정신의학과 의사로서 가져야 하는 마음가짐이나 태도에 대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는요. 간단히 얘기해서 정신과 의사로서 그냥 평생 가지고 있는 좌우명이 하나 있어요. 정신병도 낫는다. 정신병 하면 안 낫는 걸로들 알았다고 옛날에. 근데 이젠 뭐 약물
치료 뭐 약물의학이 발달해가지고 많이 좋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예. 치료 결과가 네, 옛날에 잘 안 났거든. 예. 한번 입원하면 재바르고 하나의 그 예를 들면요. 제가 이제 그 정신과 병원 처음 70년도에 할 때 그때 고등학교 학생으로 정신분열증 그러니까 조현병이 걸린 환자가 온 게 아직도 있는데 그렇습니다. 나하고 같이 늙어요. 예. 세 번, 네 번 왔다 갔다 이제 퇴원하다가 네. 입퇴원하다가 예. 그 부모님들도 다 그때는 재력이 있고 그랬는데 예. 다 돌아가시고 예. 예. 그런 환자가 지금 한 10명은 있어요. 아직도. 예. 예. 그래서 제가 길러요. 예. 그게 나하고 같이 늙어요. 예. 예. 그런 그 시대가 있었거든요. 예. 예. 근데 이제 뭐 좋은 약들 많이 나와가지고 좋아졌습니다. 예. 선생님 뭐 명의시지만 뭐 다 고쳐 놓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내가 좌우명이 정신병도 낫는다. 네. 그게 전부 정신병 안 낫는 걸로 알아. 네. 그래가지고 우리 오게 되면은 맡긴다 네, 이거야. 예. 그래가지고 일생을 갖다가 병원에서 네, 살게 네, 해달라. 네. 그런 아주 그 암흑기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내 좌우명이 정신병도 낫는다. 예. 그 좌우명이 지금 실시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낫고 있잖아요. 예. 그다음에 이 정신병이 걸리게 되면 정신병 환자가 되면 집안 폐가 망신된다고. 예. 그때 그랬어요. 경제적인 부분에서 그건 왜 그러냐면 뭐 혼인길 막히죠. 집안에 예. 정신병자 있다고 그러면 손가락질하죠. 예. 그래서 내가 한 그 모토가 뭐냐면 정신의 건강은 가정의 행복. 네. 예? 예. 그래가지고 이제 better mental health, better home happiness. 예. 그래가지고요. 그게 내 좌우명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보람이라는 게 이제 예, 그런 예. 건데 이 마음가짐이죠. 내 정신과 마음가짐인데. 의사로서 가져야 될 네. 마음가짐은 근데 그건 변하지 않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 개요병원 이제 오시면은 네. 큰 돌에다가 예. 뭐라고 지금 새겨져 있냐면 내가 실제로 쓴 거예요. 예. 한문으로. 예. 그래가지고 정신의 건강, 가정의 행복. 네.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 병원에 들어오면 대문에 그게 큰 바위에 그 글이 써 있죠. 예. 그게 내 철학이에요, 그게. 예. 제가 몇 번 방문했었는데 다시 한번 기회가 되면 가서 꼭 한번 다시 한번 그 글자를 네, 보고 명심하도록 오세요. 하겠습니다. 예. 네. 선생님 이제 다음 질문은 이제 일반인들이 네. 정신 건강에 대해서 가져야 될 마음가짐이나 태도에 대한 말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정신하고 신체하고 따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동일선상에서 생각을 해야죠. 예. 그 정신과 신체는 동일선상에서 건강 관리를 해야 된다. 이제 이런 뜻인데, 그런 마음가짐인데, 이 환자들이 이제 많이 가족도 그렇고 깨어서 이제 정신 건강병원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지. 예. 정신병원 안 그러고. 예, 정신의학과에서 정신건강의학과를 겸용하는. 그리고 영어로 하면 사이코소매틱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마음의 병이 몸의 병을 만들고 예. 몸의 병이 또 마음의 병까지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강조하고 싶은 건 몸과 정신의 건강을 동일 차원에서 항상 생각해라. 네. 요새 뭐 특히 코로나 같은 거 와가지고 이제 정신과 스트레스가 아주 높아졌어요. 스트레스가 많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나는 아주 항상 강조합니다. 예. 몸 건강 신경 쓰는 만큼 마음 건강에도 신경을 그렇죠. 쓰도록 하는 부분이 일반인들이 가져야 될 마음가짐 같습니다. 네, 그게 중요하죠. 선생님 다음으로는 이제 정신질환으로 고통받는 환자나 가족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부분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기 진단 한마디로. 네. 조기 진단, 조기 치료. 예. 그러니까 이 환자가 생기면은 처음에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그래서 쉽게 발견이 이제 안 되니까. 빨리 그 정신과 전문의나 이런 그 선생님들하고 가깝게 가서 이 어느 병이든지 그렇죠. 네. 빨리 고쳐야죠. 예. 그래서 제가 그걸 강조하죠. 2번, 3번, 4번 정신병원에 입원하면 굉장히 만성으로 간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초기에 고쳐버리면 요새 아주 깨끗이 낫는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고통받는 환자들에게 얘기 이전에 고통받기 전에
그 멘탈 헬스 그러니까 예, 예. 정신 건강 예방을 예, 위해서 예. 힘쓰자. 예. 그런 거죠. 네, 네, 예. 아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우리나라 정신의학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잘하고 있어요, 지금. 네. 우리나라 정신의학이 예. 내 놀랄 만큼 예. 잘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예. 제가 한 20년만 뒤로 가면은 정신과 학회 활동을 더 열심히 할 것 같다 그런 생각까지 있거든요. 네. 왜냐면 분과 학회가 몇 개죠, 선생님? 지금 아마 제가 알기로는 지금 각 과 중에서 정신과 가장 분과가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20개가 좀 넘은 네, 걸로 제가 그럴 알고 거예요. 있습니다. 예. 그 약물학회가 이제 지금 상당히 활발하죠. 네. 그 추계 충계학술대에 가면은 예. 약물학회의 그 발표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그리고 약물에 대한 발표가 많습니다. 네, 또 뇌생리. 네. 네, 그래가지고 이제는 뭐 접근이 이제 무슨 그 분석요법보다도 이제 뇌 쪽으로 뇌생리 쪽으로 많이 하더라고요. 예, 신경생리학적 부분에 내가 그게 뒤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배우고 싶어요. 그리고 약물이 얼마나 좋은 게 많아요. 네. 그 우리 1세대 약 가지고 이제 그때 뭐 한 4가지, 5가지 가지고 했거든요. 또 부작용도 많고. 그때 그랬는데 이제는 뭐 너무 좋은 약들 많으니까 치료도 잘 될 거고 또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신에 나갈 방에 대한 조언은 후학들이 잘하고 있다라고 제가 칭찬으로 말씀을 듣겠습니다. 최고죠. 네. 또 하나 말씀 그럼 이어서 그러면 정신의학을 앞으로 꾸준히 전공하는 후학들한테 당부의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그저 한마디로 최고의 지식을 가지고 최선의 진료에 임해라. 네. 그러면 되지 않겠어요? 그 말 속에 다 포함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거의 마무리에 가깝게 됐습니다. 현 시점에서 국민의 정신 건강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참 내 마음에 걸리고 있는데 나도 이렇게 늙었지만 지금 노인 인구가 막 늘고 있지 않습니까? 노령화되고 있잖아요. 저도 이제 노인병원을 하고 있는데 그 노인병원에 지금 그 치매 환자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알츠하이머라든가 말이죠. 이런 병 환자, 파킨슨 뭐. 근데 고쳐지질 않거든요. 힘들어요. 이거 그 가족들도 고생하고. 그래서 노인 정신 건강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가 연구를 많이 하고 더 신경을 또 정부 차원에서도 그렇고 많이 그 개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수명은 자꾸 높아지는데 옛날에 암 걸리면 다 죽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암은 많이 정복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노인 그 치매라든가 이런 것을 빨리 정복을 해야 될 것 같은. 현 시점에서 아마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선생님 이제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인 건강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고요? 특히 정신 건강에 대한 부분도 있으면 같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신 그대로인데 아까 기분 좋았는데 뭐 나 기분 좋으라고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옛날이나 지금 정말 그렇게 근데 큰 그 문제 없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더 늙지 않으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기본적인 그 자세는 독서를 많이 해야 돼요. 우리 정신과 의사는 특히 독서 많이 해야죠. 그 뭐 요새 뭐 의학에 대한 거는 뭐 그렇고 따라가기 힘들고 인문계통으로 철학책도 좀 읽고 그리고 이제 또 뭐 소설도 좀 읽고 그래서 그 독서를 많이 하면 좋겠어요. 나는 그거 많이 합니다. 그리고 요새 그 컴퓨터 시대 아닙니까? 많이 컴퓨터도 해가지고 친구끼리 이제 뭐 의견도 교환하고 그래가지고 IT에 대해서 좀 많이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그 늙는 거 좀 방지됩니다. 그리고 이제 신체적으로는 많이 걸어야 돼. 내가 목표가 매일 5,000보 걷는 거거든요. 5,000보요? 10,000보 해가지고 5,000보 걷는데 10,000보는 힘들어요. 이제 5,000보도 이제 조금 걷고 나면 뻐근해요.
모르죠. 이제 내년 후년에 한 2,000보 걸을지 모르죠. 근데 걷는 게 참 중요한 거고. 그다음에 식생활. 네. 소식하는 게 좋죠. 네. 예, 나는 지금 몸무게 빼느라 지금 노력을 하니까 네. 내 무의식에는 예. 오래 살고 싶은 무의식이 많은 것 같아요. 그 건강은 누구나 젊은 사람이나 늙은 사람이나 다 건강은 기본이니까 열심히 우리 건강을 위해서 애써야죠. 네. 선생님 아주 장시간 다양한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그 처음 정신과 시작하실 때 본인께서 꿈꾸던 그러한 병원 시스템을 만드시고 지금도 갖고 가시는 이규영 선생님 모시고 오늘 원로와의 대화를 진행했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